어쩔 수 없는 자, 역사를 역사롭게 황현필입니다. 원래 준비했던 영상이 있습니다만 또 촬영해놓고 편집까지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이승만 관련 영상을 찍습니다. 강론하고 이승만 기념관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광복회장도 한때는 괴물 기념관이 될 거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나라 건국자들이 독재를 하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그 독재자들에 대한 기념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만 또 못한 대한민국의 실정인데, 강론하고 제가 이승만 관련 강의를 꽤 여기저기서 어떤 역사적 인물들 다룰 때, 신치호 다룰 때도 이승만을 이야기했고, 김구 다룰 때도 이승만을 이야기했고,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도 이승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진짜 우리가 아무리 이승만을 좋게 보려고 해도 이승만을 존경할 수 없는 25가지 이유를 제가 그냥 나열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나열한 내용 중에 학문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승만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잘못 설명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 반성하고 그 부분만큼 분명히 고개를 숙이겠다. 하나하나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이승만이 어린 시절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고생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 워싱턴대, 실은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지 못했다가 이래저래 해서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는 과정에 석사를 쉽게 그냥 이게 참 기독교 미국 장로교의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한인 중에 미국 사회 내에서만큼은, 아니 우리 독립운동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진 인물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돈을 쫓았습니다. 이거 내가 한 말 아닙니다. 미국 CIA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력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 CIA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승만이 그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한인 동포들이 정말 십시일반 어렵게 모은 돈들을 얼마나 많은 장난질을 했는지 자료 화면으로 제가 지금 내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1차 한일협약이 1904년에 체결되고 일본이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임명합니다. 이 미국인 스티븐스가 어찌 보면 을사조약의 배경이 되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앞장서서 이렇게 체결하게끔 했던, 그 미략이 성사되게끔 했던 미국인입니다. 이 미국인 스티븐스를 미국에 있었던 장인환과 전명훈이 죽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 장인환과 전명훈 변호 비용을 십시일반해가지고 이승만에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승만이 너무나 큰 돈을 요구합니다. 그 큰 돈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나는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장인환 전명훈의 변호를 거부합니다.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승만의 개인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어찌 보면 살인자 취급받는 장인환과 전명훈을 변호하기 싫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당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장인환 전명훈 변호 비용을, 그 큰 비용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이승만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걸 거절했다라고 하면 이건 독립운동가로서 분명히 비판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운형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운형이 직접 쓰지 않는 친일 관련 글 하나 때문에 여운형이 친일행위가 있다 없다 말이 많습니다만, 이승만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신문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근대화됐다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독립운동가로서 자격 미달이죠. 이승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승만은 당시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 체결되고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기 때문에 미국의 그 백인 미국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멘트를 그냥 날려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친일 행각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 어찌 보면 항상 리더가 되려고 했고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분열했던 이승만이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하와이에는 하와이 국민회가 있었고, 그 하와이 국민회에서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면서, 여러분, 제시훈련합니다. 하와이 주 정부의 허락을 받고 조선인들이 군대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박용만이 존경받는 그 꼴을 못 보죠.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1902년부터 우리 한인들이 건너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 돈에 욕심이 났던 이승만은 하와이 갱스터가 됩니다. 그 이승만이 거의 건달 같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박용만 패거리들 총까지 쏘아가면서 공격하고 그 하와이 국민의 그 이권을 전부 장악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 이거 진짜 깡패 검달 같은 모습입니다. 진짜로 첫 번째 이야기했던 CIA에서 이승만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했던 미국의 기록이 딱 맞아 떨어지죠. 자, 다섯 번째. 끝내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이끌고 있었던 하와이의 박용만이 호놀룰루 항에 일본의 군함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 군함 폭파 계획을 세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박용만이 일본의 군함을 폭파하려는 폭력적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와이 주 정부에 고발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용만과 대조선 국민군단이 일본의 군함을 폭파시키는 건 우리 독립운동가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독립운동가를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건 이건 반민족적 행위고 절대 독립운동가로 인정할 수 없는, 이때 박용만이 땅을 치면서 이승만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언젠가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텐데, 이승만 같은 자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민족의 크나큰 비극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린 현실화가 돼버렸죠. 여섯 번째, 이래저래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스펙이 워낙 화려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상위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가 상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미주 위원부를 구미 위원부로 바꿔가면서까지 그 의원금을 챙겨가면서 여러분 대통령 명함 파고 다니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정말 당시 그 한인들이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밭에서, 미주 지역에서는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 따가면서, 그리고 그 국내에 있었던 동포들이 연통제 등을 통해서 그 군자금 의원금 보내주는 걸 가지고 이승만은 정말 엄청난 호텔에서 잠을 잤고 엄청난 식사를 해댔으며, 백인 여성들까지 이렇게 꼬드겨 가면서 자유로운 연애를 했고, 40대가 넘은 나이에 22살 여인과 끌고 다니다가 사랑 행각을 하다가 주와 주를 이주하다 보니까 미국 경찰에게 원래 그게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재벌 행세를 하다가 미국 수사관들에 의해 플레이보이로 기소됩니다.
이게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플레이보이로 기소가 되고 이게 여러분 저기 알려지게 되면 임정이 알려지게 되면 이승만의 정치 생활 독립운동가로서의 생활은 끝나죠.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하고 하와이까지 건너와서 하와이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백인 주류들을 어찌저찌 해가지고 꼬드겨 삶아서 절대 이승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기소됐고 실제로 이거는 역사적 팩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승만은 하고 있었습니다. 7번째, 여러분 임시정부를 방문합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군사적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것 봐라. 지금까지 의연군 군자금을 내가 마음껏 썼는데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해버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교서를 발표합니다. 교서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평상 전쟁 준비는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옳다. 국내 일반 국민들은 여가 시간에 병법을 연마하라. 무기도 각자 구하라. 여기 안 나옵니까? 이게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교서 내용입니다. 그러다 좋은 시기가 오면 일제히 나서서 싸우자. 자, 그리고 실은 위인통치청원서는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전달했던 건데 박용만에 의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위인통치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위인통치청원서라는 건 현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국제연맹이 대신 일본 대신 우리를 통치해달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싫으니까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아니 이승만은 외교 독립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무장투쟁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에게 불만이 있었죠. 근데 이승만이 주장했던 외교 독립의 한계가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드러난 거고 그 단지 신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역사적 팩트이지 않습니까?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더니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는단 말이냐. 그래서 이승만은 임시정부로부터 지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1925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탄핵당합니다.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다고요. 우리 헌법에 입각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우리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고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긴 하지만 탄핵당한 첫 번째 대통령은 헌법상으로 따지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이죠. 탄핵당합니다.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탄핵당하니까 미주 지역에서 나오는 의원금을요 임시정부로 보내는 걸 다 끊어버리고 혼자 착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시정부가 가난해져가지고 김구가 나중에 국무령이 되지만 임시정부 청사 돈 낼 돈도 없어서 전세돈을 동포들에게 얻어가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다 했다. 이게 이승만의 돈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만큼 이승만이 미국 사회에 한인들의 돈줄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944년에 임시정부가 충칭까지 가가지고 한국광복군을 만들고 한국광복군이 미국 OSS 지금의 CIA 전시입니다. 미국 전략척보군에서 이들과 손을 잡고 나름 대일전을 준비한다고 할 때 이승만이 OSS를 대외선전 활동에 이용한다는 보고를 들은 미국의 도르바 소장이 이승만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남깁니다. 이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은 귀국합니다. 12번째입니다. 귀국하지만 이승만은 실제로 혼자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조직이 없습니다. 독립촉성위원회 독촉이라는 조직을 만들지만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의 한국독립당 한독당보다는 세력이 약하죠. 그러나 김구는 국내에 있었던 친일 지주 세력 김성수나 송진우 등을 송진우는 나름대로 훌륭한 측면도 있지만 그들을 멀리합니다. 내가 이 땅의 짱이 되면 국내에서 친했던 너희들부터 혼낼 거야. 근데 조직이 없었던 이승만은 그 한민당 친일지주 자본가 정당을 끌어안죠. 이게 김구와 이승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힘이 세지는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직후에 좌우 대립이 심해집니다. 신탁 통치 문제를 놓고. 이건 제가 워낙에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그냥 신탁 통치하자. 신탁 통치하는 게 실은 한반도에서 분단을 막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신탁 통치하는 걸 전제로 미소 공의를 열었죠. 미소 공의가 휴회되자마자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미소 공의가 휴회됐고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한반도 남쪽에서만 나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한반도 북쪽에서 소련이 물러날 수 있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자. 이게 민족 지도자 중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분단을 언급합니다. 깜짝 놀라죠. 김구가 함께 이승만과 반타운동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승만과 잡았던 손을 놓죠. 김구가 이승만과 같은 길을 걸었다. 김구의 손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건 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실패한 사상이죠. 아니 방공했습니다. 김구도. 그러나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와 이승만의 삶은 극에서 극을 달렸고 해방 이후에도 통일된 조국을 실현하려는 김구와 분단된 나라에서만 나도 절반짜리 짱이라도 해먹으려는 이승만은 상황이 달랐죠. 그래서 훗날 김구가 3천만 동패교 울면서 고하면서 38도선을 가로배고 누울전쟁 나는 민족의 분단을 막겠다. 내 일신의 구찬 안위를 깨하기 위해 민족의 분단을 해체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이거 누구 디스하는 겁니까? 이승만 디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처음으로 정읍 발언을 했다. 민족 분단을 이야기했고 나만 단독정부 수립을 이야기했다. 보통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승만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죠. 건국 대통령이면 실제로 그 인물이 없었으면 이 나라 자체가 독립이 되지 않았을 만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드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친일지주 자본과 손을 잡고 아무래도 소련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한반도 남쪽에서만 나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눈에 들어서 총선을 치러서 거기서 총선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처음 선출한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어떻게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초대 대통령이죠. 그냥 이승만 정권인 거죠. 또 하나 이승만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공산화됐을 거다. 이거 제가 100번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인간 자체가 없어도 공산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했고 그때 북한까지 올라가서 인구조 가려고 할 때 북한하고 소련이 막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분단의 책임 북한과 소련도 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럼 북한과 소련이 그걸 왜 막았습니까? 총선 치르면 불리하니까. 왜? 해방되고 나서 실제로 남한에 사회주의자가 많았지만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약 2년 동안의 자본주의의 달콤함을 보고 북한 사회의 냉엄함, 사회주의의 무서움을 남한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공산주의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이승만 날 인간이 없어도 최소한 대한민국 남쪽은 절대 공산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민족 지도자 중에 처음으로 분단을 언급했던 인물이 이승만이다. 13번째. 50 총선에서 이제 동대문구에 자신 혼자 단독 출마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정말 훌륭했던 당시의 찰능진란 인물은 오로지 이승만을 떨어뜨리기 위해 동대문구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비열하게 찰능진의 이 후보를 막았는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요. 민주주의 국가의 공화정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총선 때부터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던 인물이 무슨 남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찰능진은 한국전쟁 때 간첩의 혐의로 몰아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찰능진은 실제로 우리나라 경찰의 친일 세력이 잔존하고 있으니 그 세력을 없애려고 했던 인물이니 이게 친일 경찰들과 이승만의 눈밖에 났으니 죽어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찰능진 가게도 촬영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인물 5인 중에 이승만을 끼워넣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재 신초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보수적이고 어찌 보면 한학파였던 김부식에 의해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낭낭파였던 우리 세력 묘청의 폐함으로 인해서 고려 역사가 그때부터 4대적이었고 조선왕조 500년이 4대적이었기 때문에 묘청의 친일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우리 역사상 1000년의 최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요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1000년 이상 갈 거라고 설마 1000년 동안에 지구가 멸망하거나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의 친일파처벌 집회는 이게 1000년의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그 친일파들을 처벌하지 못했을 때 그 친일파들이 민족과 국가 앞에 사죄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가 통합을 하자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이 돼서 학계재계 언론 군인 정계 경찰 다 장악해가지고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반공으로 호도해가면서 냉전체제가 끝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이승만 기념관이나 만들자고 하고 있으니 이게 이 친일파처벌 실패가 정말 큰 사건인 거죠. 친일파처벌 실패합니다. 특히 반민특위가 열렸을 때 반민특위 관련해서 이승만의 연설이 아니 빨갱이들이 이렇게 날뛰니 있대.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반공투사를 친일파라고 해서 반공투사가 친일파라고 해서 또 친일파는 반공투사네. 그들을 잡아들이는 반민특위는 대체 누굴 위한 단체냐. 이게 반민특위가 꼭 어디 빨갱이 위한 단체처럼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김원봉을 고문했던 서울시 수사과장이었던 노독술이 반민특위 끌려오니까 그 노독술 구출한다고 1949년 6월 6일 경찰들이 국회를 습격하면서 사실상 친일파처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친일파처벌 실패는 할 말이 없죠. 그 다음 16번째 김구암살. 이거 김구암살은 제가 영영암살까지는 물음표 하겠습니다. 진짜 이승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미군정이나 당시 이승만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지만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구암살은요. 아니 이승만 정권에서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에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 안두의 이후의 삶이라든지 당시 시대적 분위기, 친일파가 처벌이 실패했을 때 김구의 분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이승만이 묵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승만이 존경받을 수 없는 25가지 이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농지개혁을 매입 유상 분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 부분은 솔직히 북한은 무상몰수는 너무 잔혹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비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속재산 처리하는 과정 중에 친일파들이 다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고 재벌이 형성되고 이 너무 불합리한 처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승만이 그 재산을 먼저 챙긴 측면도 있었다라고 보면 이것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이승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승만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이승만 라인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독도를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 땅으로 지도상으로 확보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주 4.3 사건 17번째입니다. 여러분 4.3 자체는 여러분 김달삼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공격을 했냐 그리고 그들이 군경 갈족을 먼저 죽였기 때문에 좌우 간에 서로 간에 피해가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3만 명이 죽었는데 그 3만 명이 전부 다 좌익이었습니까? 당시 대통령은 48년 4월 3일 날 본격적으로 4.3 항쟁이 있었지만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나중에 50년, 51년까지 4.3 관련해서 제주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갔기 때문에 당시 3만 명 중에 제주도에서 죽어나간 수천 명의 10세 이하, 아니 15세 이하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70세, 65세 이상 노인 그들이 빨갱입니까? 아니 그게 이승만 책임이 아니면 5.18 광주 민주운동 당시 광주시민 학살했던 것도 전두환 책임이 아니네? 전두환이 직접 총 들고 내려온 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제주 4.3 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많은 무덤들 앞에서 이승만에게 쌍욕이 안 나오면 그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수 순천 사건 국물의 쿠데타인 거 맞습니다. 박정희와 더불어 쿠데타한 거죠. 그러나 여수 순천 사건 때도 얼마나 이 지역에 많은 진짜 사회주의자가 아닌 젊은이들, 아낙네들, 여고생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노인네들. 민간인이 죽었단 말이죠. 이승만이 대통령일 당시에. 그건 이승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전쟁 때 분명히 혼자 먼저 대전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짓 라디오 방송. 이 라디오 방송에서 실제로 서울은 안전하니 서울 시민들은 그 자리 그대로 머물라. 이것 자체가 왜곡이다라고 최근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라디오 방송을 전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우리 국군이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곧 반격을 할 거고 압록강까지 갈 것이고 미국이 이렇게 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 가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대전까지 피난 안 놓고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 가란 말을 안 해요. 선조는 한양에서 피난 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잡고 화를 내고 하니까 백성들 눈치 보고 피난 가면서도 백성들도 피난 가라고 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강철교를 폭파했죠. 한강철교 폭파도 이승만이 직접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뭐 할 말 없겠습니다만 한강철교를 폭파함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의 피난로가 막혔고 그 한강철교가 폭파될 당시 죽은 사람만 1000명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20번째 보도연맹 사건. 이거 이승만 책임 아닙니까? 아니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전향을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해서 그 사람들 명단을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냐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 군 차원에서 이게 보리쌀 몇 대 주면서 할머니들 아낙네들에게 이름 쓰게 한 거 아닙니까? 영화 태극기 날리며에서 당시 배우 장동건의 여자친구 역할로 나왔던 고인이 된 이은주 배우가 바로 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민간의 숫자만 20만 명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굳이 죽였어야만 할까요? 한국전쟁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후퇴 아시죠? 서울을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되니까 처음 서울을 빼앗길 때는 이승만 정부가 허둥지둥 해가지고 자기 혼자 대전까지 그리고 나중에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 후방으로 내려서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을 조직합니다만 와, 그 한겨울에 후방으로 내려보내는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군수품을 당시 전쟁 중에도 부정 비리가 만행해가지고 중간에서 다 빼먹었죠. 그래서 몇천 명이 그 젊은이들이 동사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통령 책임이죠. 지금 같으면 지지율 아주 땅바닥을 기게 되는 사건들이죠. 한국전쟁 중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승만이 직접적으로 뭐 개입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 저도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4년 중임제로 국회에서 당선이 됐지만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대거 떨어집니다. 왜? 칠파첩을 실패했고 농지개혁에 대해서 민중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승만이 전쟁 중에 국민들은 군대 통수권자가 바뀌길 바라지 않는 마음을 이용해서 직선제로 바꿔놓고 다시 당선이 되죠. 그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서 야당 국회의원들 버스에 태워놓고 지게차로 들었다 내렸다 해가지고 아니 무슨 무기명 투표한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전부 다 임시 국회의사당을 전부 다 에어컨 상태에서 거수를 통해서 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린 이런 독재를 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4년 중임 그러면 48년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이 52년에 다시 한번 하고 그럼 56년에 끝나야 되는데 56년 대선에도 나오고 싶어서 54년에 초대 대통령이 한해 3선의 제안 중임 제안을 철폐하자. 당시 203명 국회의원이었고 곱하기 3분의 2 하면 135.333이 나오는데 진짜 역사가 재밌으려고 135표가 나왔단 말이죠. 136표가 가결이고 135표가 부결인데 수학적으로 0.3은 반올림이 안 된다. 445입에서 통과시켜버리고 그리고 56년 대선에 나도 실은 질판인데 신익희가 유력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갑자기 선거 일주일 전에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공안 정국에서 완전히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그 56년 대선에서 선전했던 조봉암이 200만 표 가져갑니다. 조봉암은 한때 사회주의자였고 전향을 했고 자신의 이승만 자신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까지 했던 그 조봉암이 김일성 간첩이다라고 해서 조봉암이 만든 정당을 진보당이라고 해가지고 진보당을 와해시키면서 조봉암을 형장의 이슬로 이 여러분 훗날 김대중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전두환에게 제2의 조봉암이 될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정적을 이렇게 죽입니다. 독재자죠. 25번째 3.15 부정선거 4.19로 하야합니다. 4.19로 국민들에게 쫓겨나면서 이승만은 독재자가 됐고 그때 이승만 동상은 4.19 당시의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쓰러짐을 당합니다. 근데 작금이 와서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세워지고 있고 서울에 이제 이승만 기념관까지 세워지고 있으니 4.19가 일어난 지 벌써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6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자유자를 넣으니까 저도 넣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했던 당시 민주투사들 그리고 서울의 시민들은 60년 후에 이 서울에서 이승만 기념관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했을까? 이승만은 양파 껍질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는 악행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승만을 존경할 수 없는 25가지 이유가 역사적으로 제가 왜곡된 말씀을 드렸고 잘못된 전달을 했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누군가 짚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사죄하겠습니다.